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사례 연구 시간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심리맨 엽서를 통해서 들어온 구독자분의 사연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또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해야 할 시간이죠. 댓글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녹화하는 이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트랜서핑 사례 연구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을 위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익스프레션님, 심리맨님 아무쪼록 잘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제가 수술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지난 시간에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됐죠. 이제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잘 회복되고 있고요. 예,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시 오랜만에 운동을 회복을 했어요. 상처 부위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꼬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꼬매주질 않아가지고 이거 아무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요. 네, 잘 먹고 잘 자는 게 회복의 비결이죠. 봄길님, 마지막에 웃으세요 하시니까 굳어있던 얼굴을 펴봅니다. 상당히 굳어있는 느낌이 들어 억지 미소라도 지어보며 미소 근육 키워보아야겠어요. 건강 회복하셔서 다행이고요. 사연을 통해 심리맨님의 답변이 더해져서 복습 효과가 있으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봄길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웃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안 웃다가 웃으면요 정말로 얼굴 근육이 땡겨요. 제가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20대 초반까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몇 년 후까지 그렇게 지낸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제가 좀 인생을 살았어요. 예, 세상의 고통을 혼자 다 짊어진 듯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또 웃는 사람을 또 가볍게 여겼습니다. 예, 실없이 웃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냐 이런 세상의 현실을 보면 웃음이 나오냐 이런 또 약간 개똥철학이 있었는지 굉장히 심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 근육이 굳어 있죠. 이거 표정이 딱딱하고 냉정해 보이고 이제 이런 표정이었어요. 20대 초반까지. 예, 근데 어떤 계기로 이제 다시 웃을 일이 생겼죠. 예, 뭔가 이렇게 찾던 것이 찾아지고 묶였던 것이 풀리면서 웃음 짓는 일이 생겼고 주위에 이제 인간관계도 밝고 웃음이 가득한 이제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분이 아직도 느껴져요. 네. 굉장히 웃으면서도 제 스스로가 어색한 거예요. 이 얼굴 근육이 완전히 굳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한참 웃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 근육이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굳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면 이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웃어라라고 하면 저항감이 생기시는 분들은 웃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웃는 표정을 지어보세요. 웃는 표정조차도 저항감이 생기시는 분들은 입꼬리, 양쪽 입꼬리를 올린다, 최대한. 그리고 최대한 윗니빨을 많이 보이게 한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표정을 거울 보고 지어보세요. 그 웃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수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 근육이 풀리게 되고요. 웃음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복 받는 얼굴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소 짓는 얼굴. 이걸 복 받는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복이 이렇게 위에서 쏟아지는데 이런 얼굴을 입술을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은 복이 여기 다 담긴다는 거죠. 네. 반면에 우리가 찡그린 얼굴을 지으면 복이 내려와도 다 쏟아져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표정을 지으세요. 복을 받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복이 쏟아지고 있어 지금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근데 내가 다 새나가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받고 있는지. 그래서 기왕에 공짜로 주어지는 복 한번
조금씩 조금씩 받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표정을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 좀 얼굴이 땡기더라도 만들어 보세요. 나쁠 거 없으니까요. 아셨죠? 아무튼 봄길님, 네, 다시 한번 이 시간 웃어보시기 바라고요. 일디즈리님, 이번 영상도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품하고 있을 때 심리맨님이 목소리가 원래 졸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웃었어요. 수술 잘 마치시고 회복 잘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건강한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해설해 주신 부분 듣고 또 듣겠습니다. 내 영혼의 목표는 어디에?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틈나는 대로 질문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또 그 타이밍이 하품하고 있을 때 제가 졸리다는 얘기를 했네요. 네. 또 졸고 계시는 거 아니죠? 네. 정신 딱 차리셔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졸려요, 제 목소리가. 네, 근데 좋게 생각하면 편안한 거니까요. 네, 너무 졸지 마시고 공부할 때는 눈 번쩍 뜨고 필기하시면서 책을 펴고 정리하시면서 들으시면 학습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메이희님, 회복 잘 되실 겁니다. 저도 지난 10월에 장폐색으로 응급실에 갔다가 8일 금식 후에 수술하고 12일 만에 퇴원했어요. 당시에는 확진자가 많지 않아 운 좋게 금방 응급실에 들어가고 입원도 했었죠.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이고, 이런 힘든 시기가 있었군요. 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또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괜찮으시죠? 네, 항상 아프고 나면요, 뭐가 중요한지 이 서열이 딱 매겨지게 돼 있어요. 서열이. 우리가 아픈 걸 나쁘게만 보면 안 되고요. 살면서 환경에 고난이 오든 몸에 고통이 오든 간에 한마디로 아픔이죠, 아픔. 그 아픔이 왔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 가치를 알게 되거든요. 병원에 계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가 더 소중한가,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단연 건강이 중요하고 소중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건강을 위해서 몸을 챙기고 마음을 챙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마 메이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성우님, 회복되신 것 같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진공상태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공상태님. 댓글을 안 남기시지만 항상 잘 보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가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굉장히 잘 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빛날유님, 건강을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더 나은 식습관을 만들 계기를 마련하시는 그 생각의 흐름을 보여주신 것도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상승하도록 하는 것, 저도 따라 해보려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심리맨님. 네, 빛날유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안 좋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배울 걸 배우기만 하면 안 좋은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타프티 책에 보시면요, 유용성 찾기, 유용함인가 유용성인가, 아무튼 유용함 찾기와 관련된 거예요. 어떤 실패를 하는 환경을 맞이하더라도 거기서 항상 유리한 걸 찾고 배울 걸 찾고 얻을 걸 찾아라. 네. 그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견지하기만 하신다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아이고 어쩌냐 이런 환경이 올수록 그 사람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불만 원망하지만 마시고요. 잘 여러분 그 포장지를 뜯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감사한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식습관을 바꾸고 있어요. 제가 당장 생식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죠. 당장에 할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네,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네,
생식은 아직 좀 먼 목표겠지만 적어도 기존의 잘못된 식습관에서 더 많이 빠져나왔다. 더 많이 빠져나왔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계기가 됐다. 뭐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기가 돼서 그 흐름을 탔더니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여러분들 활용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환경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쁘다고 여기는 환경만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환경 같죠? 그게 나중에 나쁜 환경이 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그것이 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약이 되기도 하고 약이 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유토피아님, 트랜서핑의 전문가도 못 피한 질병. 이미 걸렸으니 깨끗이 완치되는 가능태 공간을 가져와야겠군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이고, 제가 트랜서핑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트랜서핑을 좋아하고 또 트랜서핑을 많이 연구하고 적용하고 그냥 트랜서퍼죠. 여러분들과 같은 트랜서퍼입니다. 네,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인지는 전 모르겠고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질병을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는데, 그 즐기는 게 쉽지는 않죠. 이게 모든 환경을 즐길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환경이 와도 거기서 절대 손해보지 마세요. 얻을 걸 얻으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게 되면은 완전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몸에서 오는 신호, 어디 아픈 거, 몸이 주는 신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왜냐? 몸으로 오는 신호는 이미 마음에서 충분히 알아차려야 되는데 무시했을 때 몸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몸으로 왔는데 이게 사소하게 나타났을 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크게 몸을 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신호가 올 때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하다못해 감기에 들고 감기 몸살이 들어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휴식을 하라는 겁니다.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얘기죠.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무시하고 그냥 약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균형이 깨져 있다. 이 균형은 단지 몸의 균형이 아닙니다. 마음의 균형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균형일 수도 있고요. 에너지장이 손상되거나 파괴되거나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한 부분 또는 전반적으로. 이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이 건강한 거 굉장히 중요한데 몸 건강, 마음 건강 이게 다 별개 문제가 아니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그래서 깊은 차원에서는 이 영적인 에너지부터 나오는 건데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몸의 차원이죠. 육체적 차원.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있을 때는 역으로 거슬러서 하나씩 다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유토피아님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댓글 나누기를 마쳤고요. 이제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야 되는데 우이바님, 네, 구독자분 중에 이제 초창기 구독자분 중에 우이바님이라고 있어요. 댓글 잘 안 남기시는 분인데 우이바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픈챗을 나가버리셔가지고 나갔다기보다 이제 제가 정리를 했죠. 왜냐면 이게 인수 제한이 있어서 수시로 그걸 정리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분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채팅이 진행 중이지 않은 것은 제가 이렇게 그 채팅창을 지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이바님도 오픈챗에서 나가셨는데 제가 소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아실 거예요.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는지. 이제 구독자 엽서 사연 들어보도록 할까요? 40대 초반의 여성분이고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제나님. 방송에 동의를 해주셨고요. 사연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머릿속 생각의 실타래에 휘둘려 늘 그걸 풀기 위해 애쓰며 살다가 우연한 계기로 마음 공부라는 신세계를 접하고 공부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트랜서핑은 일찍 접했지만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영성적으로 더 마음이 끌려서 정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리맨님 영상을 보니 에너지 차원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나에게 죄책감을 주고 피로감을 주고 억울함을 주는 모든 인간과 상황이
실은 펜듈럼이 내 에너지를 취하기 위해 나를 흔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요, 그걸 알아차리긴 했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어요. 일요일 밤마다 저한테 엄마 회사 그만두고 함께 있자 하면서 울어대서 죄책감을 주는 아이. 저는 관심도 없는 정치 얘기를 하면서 이민 가자고 스트레스를 주는 남편. 늘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회사 일. 이런 것들이 다 나를 흔들어서 에너지를 뺏으려는 펜듈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이제 알아차리긴 했는데 여기에 어떤 중요성이 들어있는 걸까요? 이런 걸까요? 엄마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외국 생활은 고생이다. 안정적 환경이 나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도전은 싫다. 회사 일이 많은 게 너무 싫다. 이런 것이 중요성일까요? 아니면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엄마는 아이에게 상처를 줘도 된다. 외국 생활 도전도 좋은 것이다. 회사 일은 편할 정도로 적당히 해라.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냅두고 그냥 무시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오랜 세월 내적 갈등을 겪어서 에너지가 빨려서 정말 괴롭구나 라고 느껴져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이런 사연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데 공감이 되시냐면 알겠는데 안 돼요 이거거든요. 알겠는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트랜서핑 제가 단계별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단계. 예, 전 단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충분히 풀어내고 에너지를 복원해야 되는 시점에서 혼란이 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알겠는데 안 된다 하면은 거의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을 받다 보면은 반복되는 질문이 꽤 있어요. 이제 유형이 유사한 유형이죠. 그래서 소위 이제 FAQ라고 그러죠. 반복되는 자주 하는 질문 이런 걸 좀 제가 모아서 정리해드리면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이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네이버에는 제가 질문을 계속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고 했었는데 지금 중단돼 있죠. 제가 다시 좀 심기일전해서 이런 것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쉬운 대로 이 사례 연구를 좀 많이 들으세요. 예,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내용은 다를지언정 비슷한 구조의 문제들, 고민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은데 왜냐면 이 질문 자체가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탐색해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사연이 이렇게 충분히 더 많이 드러나야 명확하게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직 충분치는 않아요. 저로서는. 그래서 할 얘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또 한면으로는 원칙적인 얘기밖에 또 드릴 수 없다. 예, 이런 걸 일단 전제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최대한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어떤 중요성이 들어있는 걸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예시를 스스로 들어주셨는데요. 이 사연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제일 근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오랜 세월 내적 갈등을 겪어서 에너지가 빨리고 있다는 것. 예, 이거를 알아줘야 하는 상황. 예, 이게 가장 근접한 정답에 가까운 중요성 찾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생각은 굉장히 내가 많이 휘둘려서 힘들구나. 요것을 먼저 인식하시고 바라보고 풀어주고 하는 게 필요한 상황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큰 흐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뭘 하셔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요성 낮추기예요. 근데 중요성 낮추기를 아는데 안 된다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왜 안 될까요? 펜듈럼의 새는 구멍을 아직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펜듈럼의 새는 구멍.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부정사념체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나를 붙잡고 있어요. 이걸 먼저 처리하셔야 돼요. 이걸 보통 정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에너지 정화 작업. 그 영성 쪽으로 가셔서 어떤 정화 작업을 하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솔직히 좀 알고 싶기도 해요. 왜냐면
2년여 정도 이제 그런 쪽을 관심을 하시면서 정화 작업을 하셨으면 2년이면 사실 상당히 정화가 됐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이 여전히 좀 지쳐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에너지 정화 부분을 좀 한번 탐색을 해보고 싶다라는 궁금증이 들고요. 아무튼 에너지 정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정화 단계라는 것은 펜듈럼의 새는 구멍, 빨대를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새는 구멍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너지의 복원 단계가 있습니다. 정화를 해서 이제 복원을 해야죠. 그래서 손상된 에너지를 회복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죠. 나를 돌보는 게 목표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에너지 강화 단계죠. 에너지 강화를 해야 트랜서핑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에너지 강화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긍정산염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이때부터는. 의도의 조율이죠. 그래서 거울, 이중 거울에 긍정산염체를 방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나만의 세계의 층을 아말감, 현실의 아말감을 넣는다고 그러죠. 나를 행복하게, 따뜻하게, 밝고 맑게 나를 가꾸어 가는 거, 나의 일상을 가꾸어 가는 거, 이거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강화된 상태에서 목표를 이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의 심상화. 그리고 목표의 심상화가 되면 이제 외부 의도의 흐름을 타는 거, 중요성을 제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 상태로 이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트랜서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크게 두 국면이 있는 거예요. 풀어내는 방면, 맺어가는 방면, 이 두 국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혼재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충분히 풀어내야 되는데 충분히 풀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맺으려고 했을 때 이게 힘을 받지 못하고요. 충분히 풀어냈는데 맺어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도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단계별로 접근해야 되면서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나님의 상황에서는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충분히 풀어내는 거. 왜 자신을 풀어내는 게 왜 필요하냐? 현실과 우린 자꾸 다투려고 그래요. 그런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현실과 다투는 게 뭐예요? 현실과 다투는 게 당장 내가 이 싸우는 모드로 들어간다고 다투는 게 아니라 펼쳐진 현실을 내가 손을 대서 바꾸려고 하는 것도 현실과 다투는 거거든요. 주어진 상황을 내가 자꾸 손을 대서 솔루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그것도 현실과 다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힘이 없을 때 현실에 손을 대면요, 될수록 내가 더 상처를 입어요. 먼저 뭘 해야 돼요? 내 힘을 복원해야 돼요. 내 힘을 키워야 돼요. 그게 더 급선무란 말이죠. 그래야 사실 웬만한 현실은 나에게 자극이 안 되거든요. 내가 건강하면요, 면역체계가 강하면요, 웬만한 건 지나가요. 근데 내 면역체계가 약하면요, 그리고 내가 허약체질이면요,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나한테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민할 때요, 소리가요, 별거 아닌 매미 소리 하나도요, 내가 예민해진 상태에서는요, 엄청 거슬리는 거예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기분 좋을 때는요, 소리가 심지어 안 들려요. 그리고 낭만적으로 들려요. 이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손을 대기 이전에 먼저 나를 충분히 돌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아직은 뭐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단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탐색할 게 많은데, 일단은 저는 부부 사이를 좀 탐색하고 싶어요. 부부 사이를. 갈등 대처 방식이라는 게 있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집안에서 갈등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내 갈등 대처 방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상대방의 갈등 대처 방식은 어떠한가? 그래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탐색해 보고 싶어요, 일단. 그리고 남편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듣고 싶지 않은 정치 얘기를 자꾸 하신다고 그랬어요. 정치와 관련해서 남편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거나 가족분들 중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한 정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지난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싫다고 이민간 아는 분 한 명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싫다고 이민간 아는 분 있고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싫다고 이민간 아는 분 있고요. 네.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안 돼요. 대부분은. 왜냐면 정치 펜듈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펜듈럼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떠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경이 없어요. 펜듈럼은. 제가 볼 땐 남편분이 정치 펜듈럼에 많이 휘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탐색하고 싶은 건요. 아이가 나이도 궁금하고요. 어떤 심리적인 발달 단계에 또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리고 애착 형성에도 어느 정도 애착이 형성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 자녀와의 관계, 양육 태도 이런 게 있죠. 엄마의 양육 태도, 남편, 아빠의 양육 태도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또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징징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요것을 그냥 액면으로 받아들이긴 아직은 어려워요. 이거 좀 탐색을 해야 됩니다. 예, 어떤 경우는 그런 걸 좀 끊어내고 다독이고 무시하는 게 필요한 게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는 전적으로 육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탐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 탐색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맞벌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생계형 맞벌이가 있고 성취형 맞벌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게 경력 단절이 되기 원치 않으셔가지고 이제 커리어를 쌓는 의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생활적인 방면 때문에 피치 못하게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것도 이제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이제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중요성이 어디에 들어있나 보다 먼저 찾아야 될 거는요, 언제부터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나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을 겁니다. 예, 뭐 두 분이 연애를 하셨는지 중매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전에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겠고 신혼 때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겠고 자녀를 낳아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겠죠. 근데 언제부턴가 뭔가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먼저 탐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하나의 촉발점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 이전부터 뭔가가 꾸준히 쌓여져 왔던 것이 그것이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터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먼저 찾아야 돼요. 먼저. 중요성을 찾기 전에 먼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 중요성들이 있을 뿐 아니라 핵심 중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성 중에 중요성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중요성을 아우르는 중요성. 심리 상담에서는 이제 뭐 보통 비합리적 신념 이런 얘기를 하죠. 밑바탕에 깔려있는 뿌리와 같은 생각. 또는 핵심 감정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탐색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요성을 찾기 이전에. 근데 저는 그걸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그걸 돌아보십시오.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그 특정한 시점 그리고 어떤 그것을 촉발한 어떤 사건 거기에서 중요성을 찾는 게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중요성을 낮추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첫 번째는요, 중요성 찾기가 분명치 않은 경우예요.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논리적인 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식처럼 풀어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개인사를 이해하고 지금의 상태를 이해한 상태에서 찾아야 제대로 중요성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충분히 스스로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스스로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실타래가 많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두 번째는 중요성 낮추려고 하는 거를 너무 내부 의도로 애쓰는 거, 너무 억지로 하려는 거, 이거 안 돼요. 예. 이렇게 되는 것은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트랜서핑을 하는 거예요. 트랜서핑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르는 방식이 됩니다. 누르면 터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 삐질삐질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터지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누르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중요성 낮추기를 자칫 여러분들이 누르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충분한 정화 단계가 필요하다. 트랜서핑 정 단계에서 충분히 풀어내는 단계가 필요하다. 요거를 하지 않은 채 트랜서핑을 하려고 할 때 중요성 낮추는 방식 중에 하나가 누르는 거예요. 그럴수록 중요성이 펜듈럼이 두려워지고 겁나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펜듈럼이라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취급을 해서 그것이 조금만 올라와도 지나치게 경계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에너지가 너무 바닥나 있어요. 소진돼 있어요. 에너지를 계속 빼앗기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에너지 새는 구멍이 있어서 에너지가 계속 빼앗기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중요성을 낮추려고 해도 힘이 안 나. 힘을 못 받아. 그러면 하는 얘기가 아는데 안 돼요. 이 얘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새는 구멍을 막아야 돼요. 이때는. 네 번째, 너무 조급해요. 조급함. 얽힌 게 많을수록 천천히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충분히 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얽힌 게 많을수록 사실 우리의 태도는 더 조급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더 꼬이는 거예요. 스텝이 꼬인단 말이에요.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충분히 풀어 헤쳐서 내 현실을 들여다보고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책임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 조급함도요, 펜듈럼의 미끼예요. 조급함도. 네, 여러분 조급한 거, 성급한 거, 빨리 이거 다 펜듈럼의 미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트랜서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역시도 조급함과 관련된 건데요. 그 에너지 보호막이 손상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먼저 복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꾸준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급함의 반대, 꾸준함이죠. 꾸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조급한 거는 많이 완화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꾸준함이 부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꾸준함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거든요, 여러분. 바딤 젤란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꾸준히 해라, 꾸준히 지속해라.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 그 책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요, 꾸준함이에요. 지속하라 이거예요.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 이 책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요, 꾸준함, 지속하라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에 단번에 강력한 어떤 힘과 경험 이런 거 여러분 너무 거기에 비중을 두지 마세요. 그거 별로 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기적 바라다가요, 여러분 기적적으로 실패합니다. 기적 너무 바라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에 어떤 거에 이제 걸리는지 여러분들 한번 자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 제나님의 사연을 봤을 때 제가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에너지는요, 아, 많이 좀 지쳐 있구나. 이분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부정사념체를 좀 더 정화했으면 좋겠다. 정화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정화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이 사실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거든요. 개인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솔로이신 분들하고요. 그냥 연애하는 커플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한 가족하고요. 양상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펜듈럼을 처리하고 트랜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솔로이신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셔도 솔로이신 분들은 그래도 좀 자유로워. 좀 더 수월해요. 상대적으로. 고정관념이 심각하게 굳어지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이제 커플 관계야. 둘이 연인이야. 그러면 이제 얽혀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얽혀있는 게. 그런데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워요. 비교적. 결혼을 했어요.
자녀도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어떤 양상이냐면요. 각자의 세계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각자의 세계층이. 이 각자의 세계층이 중첩이 돼요. 같이 가족을 꾸려서 살면은 중첩이 된단 말입니다. 개인이 존재하지만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한 선택과 말과 행동, 나의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쳐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에너지가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예요. 양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족 상담도 그래서 다르단 말이에요.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은 개인 상담하고 또 달라요. 에너지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얽혀 있어요. 요것을 전제로 하고 상황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편분에 대한 탐색, 자녀에 대한 탐색도 필요한 상황이다. 요걸 풀기 위해서. 재나님의 상황을,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어떻게 얼만큼 얽혀 있는가도 살펴봐야 되고, 또 남편과 아이의 에너지 상태가 어떠한가도 살펴봐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죠.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냐면은 얽혀 있기 때문에 너 때문이야 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그렇지. 얽혀 있었구나. 너 때문이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어.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얽혀 있기 때문에라도 내가 먼저 깨달은, 내가 먼저 깨어난, 내가 먼저 각성한 내가 나로부터 나를 먼저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펜듈럼 탈출은 깨어난 사람 순서지, 뭐 나이랑 상관없어요. 깨어난 사람 순서예요. 먼저 탈출해야 돼요. 깨어났으면 탈출해야 돼요. 붙잡고 같이 가자.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먼저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에너지가 강화돼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내가 강해지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족 간에 문제 생기면은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먼저 나를 챙겨라. 나를 먼저 살려라. 그러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는데 변화할 가능성이 생긴다. 나를 바꿔라. 그런데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늪으로 빠져든다. 얽혀 있으니까. 요거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재나님도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 간의 에너지 역동을 살펴야겠지만,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온전히 내 몫을 바라보고 온전히 나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온전히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면서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치예요, 이치.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역동이 어떠냐면 재나님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증폭이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산염체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멈춰야 돼요. 빨리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소진되는 상태, 이걸 빨리 막으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재나님은요, 최대한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에너지 새는 구멍 막는 방법, 불필요한 짐을 내려놔라.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일, 불필요한 목표 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할 수 있는 한 다 내려놔라. 그리고 최대한 쉬어라. 숨을 고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어떤 솔루션이 여기에 들어갈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상황에 손을 대기보다는 짐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말 그대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억울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많이 지쳐있고, 불만도 많이 있고, 또 예민해 보이시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왜 그럴까요?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고 싶고, 잘하려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도 잘하고 싶고, 또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역할도 잘 하고 싶고, 일에서도 일 처리를 잘하면서 유능한
직장인이 되고 싶고 한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지치는 거예요, 너무. 예, 외부의 자극이 너무 큰 거예요.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짐을 내려놓으실 필요가 지금 있어 보입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 좀 질문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네, 일이 있고 육아가 있고 또 남편이 말하는 이민이 있겠죠. 네.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는지 냉정하게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육아보다 일에 중요성을 둔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 하시면서 육아 잘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중요한 것은 온전히 나로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게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지, 네, 어떤 게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우선순위를 바꿀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풀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일이 더 중요하다. 일을 놓을 수가 없다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핀을 딱 고정해 놓고 나서 육아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일은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나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지 않아요.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육아에 핀을 꼽고 나머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도 육아도 아니고 일단은 저는 이 나라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난 희망이 없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고정을 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남편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나라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해도 뭐 돈 언제 벌어, 육아 이런 데서 아이들을 어떻게 맡기고 교육에 맡겨, 뭐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맞지 않으면 여기서 핀트가 안 맞는 거거든요. 요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나님께서는, 직장, 남편, 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삼중고를 겪고 계시는 거죠. 좋은 의도를 갖고 계시겠지만, 뜻하지 않는 현실을 지금 맞닥뜨려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체급에 맞지 않는 역기를 들면, 그때는 버텨라!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그건 가혹한 겁니다. 그건 가혹한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시는 역기를 들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체급에 맞지 않는 역기를 들었을 때는 빨리 내려놓으세요가 정답이에요. 예, 무게를 낮추거나 내려놓고 힘을 기르시거나 아니면 도움 받을 사람을 불러서 옆에 받쳐달라고 하거나 이게 답이지 계속 들고 버틸 방도를 찾는 것은 계속 무리가 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잔뜩 지금 짐을 지면서 달리는 모습인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짐을 더 얹어준 게 이제 남편의 이민에 대한 이야기죠.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 짐을 또 얹은 거예요. 남편분이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그래서 굉장히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에 대한 죄책감도 제가 볼 때는 육아에 대한 마음이 정말 진지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죄책감을 느끼시는 거거든요. 사실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가 좋으시고 좋은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환경이 지금 안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는 몰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죄책감을 그렇게 크게 가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책감을 느끼시면 사실은 굉장히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그 상황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에너지적으로. 그래서 죄책감을 느낄 게 아니라 죄책감은 내려놓으시고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냉정하게. 예,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라는 문제 해결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죄책감을 느껴버리시면은 여기서 문제가 계속 꼬이게 돼요. 에너지적으로. 그래서 죄책감은 내려놓으셔도 된다.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지쳐있을 때는 조그만 자극에도 만사가 짜증이 나고 크게 자극이 느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이 아이 육아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떠세요? 남편하고 좀 상의를 해보셨나요? 사실은 남편분하고 함께 상의해서 대처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맞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벌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위에 뭐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뭐 그런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해보셨겠죠, 아마. 예, 여의치 않으니까 이렇게 육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문제 해결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말이 많았죠? 잠깐 쉬었다 오시고요. 쉬고 나서 다시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 한 컵 드시고요. 기지개 좀 피고 오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남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이민에 대해서. 예. 뭐 이해는 해요.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민 가고 싶다. 네, 이해는 합니다. 이제 나라가 구군이 다 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단지 뭐 대통령 문제 이런 걸 떠나서 뭐 현직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일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가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뭐 한국 뉴스를 꼬박 챙겨보진 않지만 뭐 얼마 전에 본 것 중에는 뭐 강동구인가 강서구인가 강남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거기 뭐 구청 직원이 151억인가 아무튼 150억 정도를 헤쳐먹은 거죠. 헤쳐먹은 거예요. 통장에는 뭐 얼마 있었다 그러나 50만 원 있다고 그랬나, 하여튼 뭐 아마 현금으로 헤쳐먹었을 거예요. 예. 미친 거죠. 한마디로 미친 겁니다. 이거는 구청 공무원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썩어도 한참 썩었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이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심각합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 부정적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비관적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게 현실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머물면 안 되죠. 왜? 여러분들은 트랜스퍼잖아요. 트랜서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현실 때문에 내가 내 현실이 저당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식을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늪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죠. 그 펜듈럼이라는 걸 아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상하겠지만 거기에서 그냥 그 비난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조율을 하셔야죠. 그래서 남편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거기에 머무르시면 이민을 가셔도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제나님은요, 이 이민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당장 나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일단 아니에요. 그죠? 이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사전 조사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도 될지 안 될지는 또 어느 정도 운이 필요하고 이런 게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오케이 사인을 당장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살펴보자, 뭐 고려해보자, 아직 나도 모르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마음이 없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가고 싶다면 나를 설득을 해라. 내가 설득되면 가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설득을 해라. 그런데 당장 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을 두고 나를 설득을 해봐라. 이렇게 그냥 공을 던지세요. 공을 던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이거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또 남편의 정치 펜듈럼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이민에 대한 탈출구를 찾으신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손대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올해 이 휴식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즌2, 시즌3로 계속 넘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팬데믹이요. 예, 이거 끝나지 않고 과거로 절대 이제 안 돌아갑니다. 절대? 100%는 없으니까 절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절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과거로 안 돌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판도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어느 나라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민에 대한 정책도 많이 지금 바뀌고 문이 지금
멈춰 있잖아요. 닫혀 있기도 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그리고 공을 넘겨라. 나를 설득해다오 하고 공을 넘겨버리세요. 예. 절대 충동적으로 이민 가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살피고 가도 생각지 않은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이라도 살아보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생각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예, 선을 그어두세요. 이게 이제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라도 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라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나님이 중요성을 스스로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올려주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아이와 관련해서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엄마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중요성을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써보신 거죠. 예, 이게 수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써보신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이거는 본질적인 중요성이 아닙니다. 예, 본질적인 중요성이 아니고요. 상처란 말을 쓰셨는데요. 일단은요,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주는 실제 행동이 있었나요? 없었죠? 아마 없었을 거예요. 네. 잘 하셨을 거예요. 아이를 잘 케어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예.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거죠.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 나이가 궁금하네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란 얘기는 상처를 준 의도와 실제 행동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가져가진 마세요. 아이가 그리고 상처를 받았냐?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상처를 아이가 받은 게 아니라 아이가 그냥 아쉬워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한 기대감, 예,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곧 상처라고 바로 연결 짓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예요. 예. 자, 어쨌든 그건 중요성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이렇게 예시를 들어 본 게 있어요. 직접. 외국 생활은 고생이다. 도전은 싫다. 안정적 환경이 나에게 절도적으로 필요하다. 자, 이런 생각이 중요성인가요? 라고 이제 예시를 들으신 거예요. 네. 본질적인 중요성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건 본질적인 중요성이 아니고요. 그냥 생각이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다 중요성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요성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건요, 이 성향의 문제도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변화는요,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따르거든요. 직장에서도 혁신 하지만요, 혁신을 직장에서 부르짖지만 변화를 주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서 개편 좋아하지 않아요. 예. 대부분이 그래요. 기본적 성향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특별히 어떤 뭐 도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거나 뭐 돈키호테거나 이런 게 아닌 한 기본적으로 변화를 사람들은 싫어하고 저항하기 마련이다. 자, 이걸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변화라는 것이 나쁘기만 하냐? 또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의도가 흘러 들어오고 인생 트랙 이동하고 이거 다 변화잖아요. 변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기대합니까? 저항합니까? 외부 의도가 오고 성공의 물결이 오기를 기대합니까? 저항합니까? 기대하죠. 그거 왜 기대해요? 좋을 거라는 예상을 하니까. 그러면 왜 변화를 싫어해요? 나쁜 걸 예상을 하니까.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라는 것은 나쁜 변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성이 있지만 동시에 네, 굉장한 성취와 성공, 예, 상승의 가능성도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나쁘게만 또 보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하죠. 아무튼 직접 적어주신 예시는요, 본질적인 중요성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구체적인 솔루션은 드리지 못하네요. 이 부분은 좀 죄송한 부분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상황만 가지고는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주제 넘은 얘기예요, 저한테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적인 거 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어떠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비슷한
환경에 처하신 분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고 탐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뭐 어려움에 부딪히시면 심리맨 엽서나 이메일이나 오픈챗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남겨주실수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심리맨 엽서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보내주세요. 아직 사연이 뭐 이렇게 많이 줄 서야 될 정도로 많이 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아주 작은 사연도 좋습니다. 예, 성공담, 실패담 다 환영을 합니다. 실패담일수록 더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사연보다는 작은 사연 제가 환영을 하니까요. 마음껏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 격려해드리고 또 사연 보내주신 분께 좋은 에너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은 에너지 보내드린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이 에너지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요. 빛보다 빨리 이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신비한 그런 게 아니라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에너지 여러분 받으시고요. 제나님, 이 문제 잘 풀려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 일이라는 건 그래요. 아무리 힘들게 몰아쳐도요. 그게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몸 관리 특히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이 환경이 좀 지나가시면 회사 일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래서 그게 좀 폭풍이 지나가시면 그 다음에는 이 육아 문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민 문제는 내버려 두시고요. 육아 문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좀 미비하게 답변 드린 것 같아서 좀 저 역시도 아쉬운데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올리는 시기가 설 명절 연휴 기간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 설 명절이 지났다 하더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이 늘 새해처럼 맞이하셔야 됩니다. 네, 달력 지나간다고 새해가 아니라 오늘 내가 새로워지면 나의 달력이 넘어가면서 나의 새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명절 펜듈럼에 휘둘리지 마세요. 명절은 한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펜듈럼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더 강력한 펜듈럼이 붙잡고 있어가지고 잠시 유보 상태이죠. 팬데믹이 붙잡고 있어서 아무튼 펜듈럼에 휘둘리지 마시고 뭐 언제 장가 가냐, 언제 시집 가냐, 뭐 언제 취업하냐, 뭐 어디 취업했냐, 대학 어디 다니냐, 뭐 학점이 얼마냐, 다 쓸데없는 얘기 그냥 소리로 들으세요. 소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은 철저히 주의하셔서 그런 말씀을 안 하는 걸 목표로 명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다 새나가는 구멍입니다. 자, 오늘은 좀 말이 많았네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트랜서핑 사례 연구 책을 통해서 또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